자, 수업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많아. 할 말도 많고, 자, 수업 잘 가봅시다. 오늘은 단어도 나와, 항상성. 자, 항상성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항상성이 뭐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 뭐가 있어? 체온. 우리는 체온이 조금만 변하면 바로 죽어. 자, 이제 좀 더 할게. 우리는 체온이 변하면 왜 죽어? 까지도 알아야 돼. 그렇지. 우리 몸은 단백질로 돼 있고 또 계속 가야지. 우리 몸이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죽어? 그래. 우리 몸은 뭐 한다? 물질 대사한다. 우리 몸 물질 대사하지? 자, 우리 물질 대사를 언제 배웠어? 이제 약 한 달 전에 배웠어. 우리가 생명과학 시작할 때 물질 대사부터 배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물질 대사를 누가 해준다라는 거야. 이래서 배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우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때 훨씬 더 학교 선생님들 수업 받을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야. 물질 대사를 누가 한다? 효소가 한다. 물질 대사를 누가 한다고? 효소가 한다. 그러면 그 효소가 뭐다? 단백질이다. 그 효소가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이 효소가 단백질 구조물이야. 알겠니? 이게 단백질 구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이 변하면, 체온이 높아지거나 체온이 떨어지면 단백질 구조물인 효소의 기능이 멈추는 거야. 그럼 효소의 기능이 멈추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뭐지?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그랬지? 그 화학 반응이 멈추는 거야.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다 물질 대사인데, 그게 효소 작용이고 온도가 변하면 그 효소 작용이 멈추니까 물질 대사가 멈춰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40도를 넘어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41도가 넘으면 생명이 꺼지는 거야. 36도인데 우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물질 대사가 멈추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체온이 35도 이하로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으로 죽고 41도 이상 넘어가도 힘들어. 됐죠? 두 번째, 항상성 유지의 혈당량이야. 혈당량은 이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혈당량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야. 그래서 그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거나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리 세포가 타버려. 그래서 세포가 탄다는 건 죽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당뇨병이 걸리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삼투압. 삼투압은 쉽게 말하는 거야. 삼투압을 쉽게 말하면 체내 농도를 말하는 거야. 다시 할게. 삼투압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혈액의 농도를 말하는 편이야.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피가 안 흘러가.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다는 건 혈관이 끈적끈적 된다는 거지. 혈액의 농도가 너무 묽으면 어떻게 돼? 너무 빨리 흘러가. 그래서 우리는 삼투압이 맞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세 가지만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있지는 않아. 굉장히 많겠지. 우리 뭐 심장박동도 일종의 삼투압이 맞아야 돼. 일단 뭐 조금 안 돼. 넘어가. 됐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성이 뭐냐고 물어볼 거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면 체온, 혈당량, 삼투압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야. 두 번째, 내분비계하고 신경계인데 다시 할게. 이 책에 삼투압은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거야. 자, 봐.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누구야? 간뇌야. 됐니? 간뇌. 요즘 말로 사이뇌. 그러니까 모든 항상성 유지는 되뇌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혈당량을 조절할 수 없어. 나 혈당량 올라가는데? 혈당량 내려라. 이거 안 됩니다. 나 체온이 올라가는데 체온 내려라. 이거 안 되는 거야. 나 지금 삼투압이 높은데? 삼투압을 안 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의식하지 않는 사이뇌가 알아서 하는 거야.
삼투압, 항상성의 중추 누구라고? 사인의 시상하부. 뇌는 조금 이따 할게. 다음 항상성 유지는 자 이제 할 거야. 신경과 내분비계 여기서부터 할 거야. 항상성 유지는 누가? 간뇌가, 다른 말로 사인뇌가 어떻게? 내분비계. 그래서 내분비계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간다. 내분비계. 자 봐. 우리 몸에는 내분비샘. 단어 바꿔. 분비샘. 우리 몸에는 분비샘이 있어. 분비샘이 있어. 샘. 분비샘. 우리 몸에는 뭐 있다고? 분비샘이 있다고. 샘이 있다고. 우리 몸에는 뭐 있다고? 샘이 있다고. 샘이 뭐야? 샘이 뭐야?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유치원 나왔네. 이야. 유치원 나온 사람만 아는 거야.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어? 사람이? 제 유치원 안 나왔잖아. 유치원 안 나와서 깊은 산속 옹달샘 사람이 와서 먹지요. 안 돼. 그 토끼가 어떻게 와야 돼? 쟤도 유치원 안 나왔어. 아유, 도대체 유치원 나온 애들이 없어. 이 형편 어려운 애들하고 살려니까 내가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그렇지.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됐니? 이야, 유치원 나온 남자야! 알겠니? 이 불쌍한 것들. 왜? 어머나, 우리 주은이 유치원 나왔어? 갑자기 놀라서 바로 보는데 너 안 나왔어? 괜찮아. 여기 형편 어려운 애들 다 유치원 못 나왔어. 됐니? 어린이집은 나왔어? 아, 그것도 안 나왔어? 아, 그럼 외할머니 집 나왔구나, 다. 괜찮아. 됐어? 아무튼 그 얘기 할 거야. 깊은 산속 옹달샘. 샘이 뭐냐면 강과, 됐니? 그런 게 하고 다르고 땅에서 질끈질끈 물이 조그맣게 올라오는 웅덩이가 있어. 산에 등산 가다 보면 물이 조금씩 올라오는 웅덩이가 있어. 물 나오는 구멍을 샘이라 그래. 우리 몸에서도 물이 나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배워야 돼. 뭐? 외분비샘.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외분비샘. 우리 몸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몸 밖으로 분비한다는 뜻이야. 뭐 있어? 그래, 땀샘. 뭐 있어? 눈물샘. 뭐 있어? 침샘. 왜 침샘이 몸 밖으로 배출돼? 했더니 뱉잖아. 죽여버린다 알겠니? 야, 침샘이 뱉으니까 외분비가 아니라 잘 봐. 침샘을 자 이거 뭐야? 내가 소화샘이라 그래. 침샘, 소화샘, 침 꼴깍 삼키면 어디로 가? 위로 가겠지. 자 위에서도 뭐 나와? 위액. 그것도 소화샘이야. 그럼 위액도 밖으로 분비되겠지. 그 다음에 소장에서도 뭐 나와? 소화샘 나오겠지. 트립신, 말타제, 락타제, 수크라제 이런 효소 나오겠지. 그 소화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위를 지나서 소장, 대장 지나서 똥으로 나가.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온다.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 근데 학교 선생님은 낸다. 뭐 있어? 눈물샘. 됐니? 그 다음 뭐 있어? 눈물샘.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소화샘이야. 소화샘 꼭 알아둬. 됐어요? 나머지는 뭐 콧물, 찐물, 땀물 뭐 이런 것도 되겠지. 땀. 됐어요? 됐죠? 자 간다. 내분비샘은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분비샘인데 내분비샘이야. 왜 내분비샘은 잘 봐. 지금 달 거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따가 배울 건데 얘는 갑상샘인데 갑상샘이 이렇게 생겨서 됐니? 왜 갑상샘이야? 얘가 한자로 쓰면 갑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갑상샘이야. 근데 이 갑상샘에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 배울 건데 이 갑상샘에서 뭐 만들어? 옛날 말로 티록신, 요즘 말로 타이록신. 티록신을 분비하는데 이 티록신이 어디로 가? 혈관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비해서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분비물이 피한테 섞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혈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내분비샘인 거야. 그래서 호르몬을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요 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호르몬 어디서 분비한다고? 내분비샘에서 분비하는 거야. 호르몬 뭐가 한다고? 내분비샘에서 분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내분비샘이 많지 않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은 몇 군데 없단 말이야. 뭐 있어? 간뇌. 간뇌에 어디? 요즘 간뇌란 말 안 하지? 뭐라 그래? 사이뇌, 사이뇌. 그러니까 호르몬의 사이뇌에 어디 그렇게 하는 거야. 내분비샘. 사이뇌 어디? 시상하부. 됐니? 사이뇌 어디? 시상하부 밑에 뭐 있어? 뇌하 수체. 됐니? 그러니까 간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를 뭐라 그래? 시상하부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시상하부. 요 시상하부 밑에 요렇게 되어 있어. 요거 뭐야? 뭐가 이렇게 달려있다. 아래 하자서 달려있어. 근데 뭐가 달려있어? 물주머니 같이 달려있다 그래서 뇌하, 수체, 앞을 전엽, 뒤쪽을 후엽.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야. 그 다음에 갑상샘. 그 다음에 부신 있는데 부신. 내분비샘 하는 거야. 부심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 누구야? 콩팥. 콩팥의 옛날 말이 뭐야? 콩팥의 옛날 말. 콩팥의 옛날 말이 신장이야, 신장. 요즘도 콩팥을 신장이라 그래. 콩팥, 신장. 근데 우리가 해부학이 처음 발달됐을 때 콩팥을 봤는데 요 콩팥에 요렇게 뭐가 이렇게 씌워져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저 새끼는 뭐지? 그런데 내가 관찰은 했는데 기능을 잘 몰랐던 시절이 있어. 그러니까 콩팥, 신장에 붙어 있지. 그러니까 뭐 신장과 비스무리한 행동을 하겠지. 신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부신장이었어. 얘 이름이 부신장이었어. 부신장. 얘 이름이 부신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능적 요소를 알다 보니까 이 새끼가 콩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호르몬 만들더래. 근데 이름이 부신장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장자 띈 거야. 알겠니? 그 장자 띄어야 돼. 부신장 아니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를 뗄 수는 없잖아. 그러다 중간자 신자를 띄면 이상하잖아. 부장. 알겠어? 그래서 끝자를 띄었대. 그래서 부신장 됐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신장에서 장자 띄어서 부신. 여기서 호르몬 만들어. 알겠니? 그 다음 뭐에서 만들어? 이자에서 만들어. 이자에서 만들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서? 생식기에서 만들어. 우리 생식기에서. 그래서 남성 호르몬, 남성 생식기에서. 여성 호르몬, 여성의 생식기에서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분비샘이,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부심, 이자, 그 다음에 생식기에서 호르몬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자, 호르몬 어디서 만든다고? 내분비샘에서. 무슨 작용한다고 이 새끼들이? 항상성 유지. 돌아가. 그래서 항상성 유지는 중추가 누구야? 사이뇌. 어디서 만들어? 내분비샘. 자, 이제 계속한다. 호르몬은, 항상성 유지는 호르몬만 가지고는 안 돼. 호르몬과 누가? 신경과 같이 연합해서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온 유지는 호르몬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신경으로. 선생님의 혈당량은 호르몬만 하는 게 아니야. 신경으로. 선생님의 뭐 남았어? 삼투압은 호르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신경으로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됐니? 신경과 호르몬의 기작 같이 작동하는데 호르몬과 신경의 장단점이 있는 거야. 가장 큰 장점은 뭐냐라는 거지. 잘 봐. 신경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있어? 빠르다야. 내가 체온이 갑자기 훅 떨어지지.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는 거야. 누가? 신경이. 알겠니? 근데 신경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지속성이 짧아. 잠깐 찌릿하고 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신 호르몬은 어때야 돼? 느려. 이따가 하겠지만 뭐 타고 다녀 얘? 피 타고 다녀. 신경은 전기 자극으로 가는데 얘는 피 타고 다녀. 그러니까 피가 타고 가서 어때? 느리게 가겠지.
근데 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지속성이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을 한번 나오면 분비되면 그 호르몬이 어떻게 해? 오래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생장 호르몬 같은 거 분비되면 얼마야? 막 15일씩 꾸준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됐니? 항상성 유지는 그러니까 누구랑 하는 거야? 신경과 내분비계 신경이야. 그 다음 누구? 신경과 호르몬이 하는 거야. 내분비계가. 얘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중추가 누구거든? 사인애거든. 그러니까 내 되뇌로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호르몬. 그래서 자, 호르몬의 특성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 1번 문제가 이거야. 호르몬의 특성부터 물어봐. 내신에서. 알겠니? 너는 수능 없어졌으니까. 내신에서 호르몬 문제가 딱 나오지. 그럼 뭐 묻겠어? 그래, 무조건 호르몬의 특성을 묻는 거야. 호르몬의 특성은 아주 큰 특징이 있지. 바로 뭐 있어야 돼? 적은 양으로 작용해야 돼. 호르몬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아주 소량으로 작동한단 말이야. 소량보다 더 작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지? 미량이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호르몬은 아주 미량으로 작동해도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다 배울 건데. 자, 봐.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워야 될 호르몬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호르몬은 누구야? 인슐린이야. 인슐린 어디서 분비되냐면 이자에서 분비돼.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 나중에 가르쳐줄게. 근데 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거야. 이것도 나중에. 근데 인슐린은 잘 봐야 돼. 어느 기관에서만 가서 작용할 수 있어? 간에서만. 그러니까 인슐린은 뭐 타고 다녀? 얘는 뭐 타고 다녀? 혈관 타고 다녀. 피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피 타고 다니면 이 피는 내 몸 모든 기관을 다 지나지. 모든 기관을 다 지나더라도 그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곳, 그걸 수용체라 그래. 호르몬 수용세포는 어디에만 있어? 간에만 있는 거야. 이 혈관에, 간세포에만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이 간을 지나가면, 여기 인슐린 들어가는 구멍이 있네? 야, 인슐린 들어가! 그러는 거야. 그럼 인슐린이 쫙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혈관에 인슐린이 많은데 그 혈관이 심장을 지나가. 그 혈액이 심장을 지나가 봐야 심장에는 인슐린을 수용하는 곳이 없어. 알겠니?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하고 그 분비된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다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가 있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인슐린은 간에서 작동하는 거야. 또는 근육에도 있어. 알겠니? 근육에도 있어. 근육에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인슐린 할 때 하자. 자, 두 번째, 요것도 알아도.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태어났는데 간에 인슐린 수용체가 없어. 이런 애도 태어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인슐린은 나중에 배울 거야. 당뇨병이 걸리는 거야. 포도당의 농도가 낮춰줘야 되겠지.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 태어난 아이가. 그렇지. 인슐린을 흡수해서 혈당량을 못 낮추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 하려면 너희도 헷갈릴라.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호르몬의 가장 큰 특징 뭐 있어? 표적기관이 있다. 표적세포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결핍증이 있어. 안 나오면 병이야. 많이 나와도 병이야. 이런 건 중학교 때 다 하고 왔죠? 됐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생장 호르몬이겠지.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소인증이야. 애가 안 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난쟁이증이라고도 하지. 됐니?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렇지. 거인증, 과다증이야. 알겠니? 키가 너무 계속 크지. 막 2m, 2m 30 막 계속 크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안 크면, 키가 안 크면 어디가 커? 말단이 커져. 손끝, 발끝이 커져. 알겠어요? 그래서 손끝, 발끝. 그 다음에 뭣도 커? 턱이 길어지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 걸 말단,
비대증. 그래서 턱이 이렇게 계속 자라는 거 말단 비대증이 있어. 그러니까 호르몬이 너무 불균형한 거야. 그 다음에 뭐 항상성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하나 빠졌는데 호르몬은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 우리 다음 달 오니 항원이야. 다시 쉬운 말로 할게. 호르몬은 내 몸에 다시 할게. 호르몬은 항원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인슐린이 있어. 우리는 인슐린이 가장 중요해서 계속 선생님이 인슐린이라는 예를 들어. 얘는 뭐야?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지. 근데 우리가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려. 근데 당뇨병에 걸렸을 때 옛날에는 저 인슐린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돼지의 인슐린을 꺼내왔어. 그래서 돼지의 인슐린을 꺼내다가 사람한테 맞았단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내가 방금 전에 바꾼 거야. 그걸 항원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걸 조금 더 고급진 말로 하면 이렇게 해. 종의 특이성이 없다 그래. 종의 특이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이 맞아도 되는 거야. 근데 돼지가 너무 비싸지. 그래서 한동안은 강아지의 인슐린을 꺼내다가 맞아서. 근데 강아지도 너무 비싸지. 그래서 요즘은 어디서 꺼내오냐면 물고기 중에 광어라는 물고기가 있어. 광어. 그 광어의 인슐린을 꺼내다 사람이 맞았어. 그것도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인슐린은 어떻게 해야 돼? 공장에서 생산이 돼. 그래서 요즘은 인슐린이 굉장히 저렴해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당뇨병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고 약값이 너무 비쌌으니까 생명에서 꺼내왔으니까 그런 걸 종의 특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생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누구 거 맞는 거야? 그렇지. 다른 동물에서 생장 호르몬을 꺼내다 맞는 거란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 알겠니? 그런 건 되게 고가겠지. 그래서 키 크고 싶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돼. 맞으면 되겠지. 그래서 됐어? 농담이었습니다. 자, 보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특성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자, 같이 정리한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한다. 표적기관, 표적세포가 있다.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다. 항상성 유지에 사용된다. 항원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자, 계속 갑니다. 호르몬. 좀 바쁘네.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나와. 근데 내분비샘에서 나오는데 그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호르몬은 암기돼 있어야 돼. 알겠니? 그 암기된 호르몬이 누구겠어? 아까 봐. 혈당량 유지. 그렇지. 우리랑 관련돼요. 혈당량 유지. 우리가 뭐 배운다? 상상성. 세 가지 배운다 했지. 체온 유지 호르몬, 혈당량 유지 호르몬, 삼투압 유지 호르몬만 우리가 외우는 거야. 알겠니? 그거에 관련된 애들이야, 얘네들이. 알겠니? 얘네들이 관련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안 외워도 내가 수업하면서 자동으로 외워지게 될 거야. 이게 뭐랑 관련이 있겠어? 항상성 유지. 우리가 혈당량, 삼투압, 체온 유지와 관련된 호르몬은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수업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야.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내신이니까 다 이걸 외워야 돼. 근데 얘를 다 외울 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 유지 호르몬 내가 정리해서 줄 거야. 그 다음에 삼투압 유지 정리해서 줄 거야. 그 다음에 혈당량 유지. 그것만 외울 거야. 나중에 외우자 그러는 건 외워. 됐어요? 자, 아까 신경계 호르몬 비교한 거 했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설명지 옳은 것.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혈관으로 분비된다. 맞아요. 호르몬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표적기관에서 작용한다? 안 됩니다. 특정한 호르몬은 특정한 표적기관에서 적은 양용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지금부터가 출발이야. 이제 호르몬 겁나 중요한 거 시작된 거야. 얘는 수능에도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거야. 호르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얘야. 됐어요? 호르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얘야. 여기서 말하는 건 음성 피드백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갑니다. 자, 일단은 호르몬을 하려면 음성 피드백을 먼저 알아야 돼.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으로 항상성 유지한다. 자, 할게. 우리는 항상성 유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항상성 유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야? 기랑이야. 하나가 기랑이라는 건 서로 상반된 두 새끼가 있어가지고 교감신경이 발달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된 거야. 그럼 부교감신경이 발달할 때는 교감신경이
억제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할 때는 교감이 억제돼야 되겠지. 반대로 교감 신경이 작동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억제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작용을 얼마 전에 배웠어. 뭐라 그래? 기랑이라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랑작용에 의해서 길항작용에 의해서 항상성 유지하는 거야. 이건 피드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봐. 피드백이라는 건 기랑하고 좀 달라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하나. 혼자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가 나와서 하나가 많아져야 돼. 아 많아졌다. 됐니? 너무 많아졌네? 그럼 많아졌던 새끼가 작아지면 되는 거야. 작아졌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되겠지. 많아지네? 야 너무 많아졌는데? 그럼 작아져야 되겠. 그럼 작아졌는데 많아지면 돼. 많아졌는데 작아지면 돼. 작아졌는데 많아지면 돼. 많아졌는데 작아지면 돼. 작아졌는데 많아져. 작아져. 평균 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얘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 평균 내면 이 정도 되겠지. 성질을. 왜? 내 수업이 그렇게 불만이야? 내 수업이 그렇게 불만이야? 됐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일정해야 되겠지. 이건 피드백이야. 그러니까 무슨 차이야? 시소를 타고 있으면 시소, 기랑인 거야. 그네를 타고 있으면 피드백인 거야. 그네 뭔 줄 알아? 설마 그네를 몰라? 그지 알지?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안녕 하고 내려가고 알겠어? 그래갖고 춘향이가 그네 타다가 이몽룡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알겠니? 그 젊은 됐어. 됐니? 지금 생각하면 미성년자야. 그 미성년자야. 됐니? 춘향이하고 이도령 만날 때 몇 살에 만났어? 16살에 만났어. 알겠니? 16세 만났어. 이것들이 미성년자가 알겠니? 안녕. 아무튼 가자. 그래서 그네 타면 누구야? 피드백. 됐니? 시소 타면 기랑.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네를 타는데 이걸 되게 어려워해. 됐니? 그네를 타는데 피드백을 하는데 두 개가 있어. 양성 피드백이 있고 음성 피드백이 있어. 알겠니? 답은 다 음성 피드백이야. 그럼 음성 피드백이 뭐야? 몰라. 너무 어려워서.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드백은 양성 피드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 됐니? 봐야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출산 호르몬이야. 자궁수축 촉진이야. 출산 호르몬이야. 됐니? 선생님 친구 중에 율제병원의 양석형 교수라고 있어.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야. 알겠니? 그 양석형 교수가 너네 알아? 그 미나인가? 그 미나라는 애랑 결혼했는 미나야 맞아? 아무튼 있어. 양석형 교수가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그 율제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그 애 낳는 장면이 계속 나온다고. 그 애 낳을 때 어떻게 해? 언제 진통이 왔어요? 라고 물어봐. 그럼 언제 진통이 오냐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우리가 애를 낳기 위해서 자궁이 수축되면서 엄청난 진통이 온대. 알겠니? 근데 잘 봐. 옥시토신이 쫙 분비되지. 그러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다른 호르몬들은 옥시토신이 분비된 걸 누가 간내 시상에서 감지하지. 그러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걸 반대로 억제해야 되는데 양성 피드백은 우와 옥시토신이 분비됐다 그러지. 그러면 간내에서 뭐야? 야 더 분비해 하고 더 분비하는 거야. 왕창. 그 처음에는 옥시토신이 1만큼 나왔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옥시토신이 3만큼 나와. 우와 옥시토신 더 분비하지. 이걸 간내 시상에서 딱 느끼지. 야 옥시토신 많이 나왔네. 더 많이 나와 하고 더 많이 분비하는 거야. 그래서 혈당 호르몬의 양이 점점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이런 걸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돼? 더 업되는 거야. 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는 거야? 업되는 거야. 이런 피드백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적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돼?
반대지. 야,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상에서 뭐래? 그만 나오게 해. 그러는 거야. 근데 또 너무 그만 나왔어. 야, 너무 작잖아. 더 나오게 해.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야 돼? 결과물과 반대로 과정이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억제하려고 그러고, 너무 내려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음성 피드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누구랑 같아야 돼? 에어컨과 같아야지. 에어컨 같은. 우리 에어컨 같은 거 뭐 해놔? 온도를 설정하지. 여름에 우리가 22도나 20도로 만들어, 20도 너무 낮나? 22도로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쭉 올라오겠지. 그러면 에어컨이 어떻게 돼? 등 틀어서 올라온 온도를 낮춰야 되겠지. 너무 내려간다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에어컨이 등 하고 꺼져야 되겠지. 그럼 꺼지면 어떻게 돼? 또 올라오겠지. 올라오면 에어컨이 켜져서 어떻게 내려가게 해야 되겠지. 너무 내려가면 꺼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결과를 억제한다고. 이걸 우리 무슨 피드백이라 그래? 음성 피드백.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어떤 일의 원인으로부터 작용해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 억제하려고. 원인을 억제한다는 말 어렵지? 올라오는 새끼는 내려가게 하려고, 내려가려는 새끼는 올라오게 하려고. 우리 몸은 모두 다 무슨 피드백 해야 돼? 음성. 양성 피드백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호르몬? 출산 호르몬. 그래서 애 낳을 때 그 율제병원에서 양석형 교수 나오는 장면을 보면 시간을 재는 거야. 아까 진통 몇 분 간격으로 하시죠? 그러면 한 10분 간격으로 하네요. 자,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진통 몇 분 간격으로 하세요? 그러면 5분 간격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아이가 출산이 된다고. 알겠니? 그것만 양성 피드백. 나머진 다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음성 피드백 예를 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가.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는 다 예로 정리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얘가 누구야? 타이록신. 그래서 어려워. 자, 시작합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응용도 되고 물질 대사랑 섞여서도 나올 수도 있고 무궁무진해. 자, 갑니다. 타이록신. 그 타이록신을 먼저 알아야 돼. 타이록신이란 말 쓰겠지만 책이 바뀌어서 옛날 말로 표현하면 뭐야? 티록신. 자, 티록신은 뭐하는 호르몬이야? 자, 간다. 됐어요? 얘 누구야? 세포. 얘 누구야? 혈관.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물질대사 배운 지 한 달 됐네? 한 달 됐나? 한 달 정도 됐겠지? 여기 누구 있어? 그래,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됐어요? 자, 간다. 물질대사가 뭐야? 혈액에서 얘한테 뭐 줘? 그렇지, 포도당 주는 거야, 포도당. 물질대사가 뭐야? 혈액에서 얘한테 뭐 줘? 그렇지, 산소 주는 거야. 그럼 물질대사가 뭐야? 저 마이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뭐 만들어내? 그렇지, 물 만들어내고. 뭐 만들어내? 그 이산화탄소 만들고. 그리고 짱 중요한 거 뭐 만들어줘? 우리한테. 그렇지, 에너지 주고 ATP 주고. 알겠니? 그럼 이 ATP로 이 세포가 살아가고. 그러면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얘가 나오는 양이 약 몇 퍼센트밖에 안 돼? 그럼 약 40%. 나머지는 몇 퍼센트야? 60%가 뭘로 가? 열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이걸 세포 호흡이라 그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자, 지금부터 간다. 이게 세포 호흡인데 이 세포 호흡이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됐니?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가야 돼? 이쪽에 티록신.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고? 그래, 타이록신 가야 돼. 여러분들 시험지 프린트에는 티록신으로 자꾸 나올 거야. 알겠니? 티록신이 가야 돼. 그럼 티록신이 가서 뭐 하는 거야? 이 반응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티록신의 기능, 타이록신의 기능이 뭐야? 물질 대사 촉진.
자, 갑니다. 타이록신의 기능이 뭐라고? 물질대사 촉진. 타이록신의 기능이 뭐라고? 물질대사 촉진. 1번 암기야. 알겠어? 손. 선생님 손 만지니까 어때? 따뜻하지? 선생님은 따뜻한 남자야. 겁나 따뜻하지? 됐어? 선생님은 타이록신 분비가 좀 과해. 선생님은 타이록신 분비가 좀 과하다고. 그러면 나는 타이록신 분비가 과하니까 나는 물질대사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활발한 사람이지.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크고 세분의 열이 많이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 매우 활동적이야. 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열정이 넘치는 게 아예 막 열정이 넘치고 소리를 질러도 세게 지르고. 됐어?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대사가 과한, 타이록신이 과한 나는 활발한 성격에 몸이 따뜻하고 살이 안 찌는 거야. 왜 살이 안 찌겠어? 에너지 소비가 과하니까 체내 에너지가 별로 없어. 계속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체질에 따라 살이 찌고 안 찌고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꽤 많이 먹는 편이야. 음식을 꽤 먹는 걸 꽤 좋아하는 편이야. 근데 살이 안 찌는 건 내가 막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물질대사가 과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 만지면 어때? 따뜻해. 뜨겁고 몸이 열나고. 근데 반대도 있겠지. 타이록신 분비가 좀 덜 되는 사람이야. 그럼 타이록신 분비가 좀 덜 되면 어떻게 되겠어? 물질대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만지면 어때? 손이 좀 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지면 차다. 나는 좀 찬 편이야. 아, 이 사람은 타이록신 분비가 조금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살이 잘 쪄. 같이 먹어도 에너지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내 에너지가 좀 쌓이는 편이니까 살이 좀 찌지.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안 되니까 선생님처럼 막 활동적인 것보다는 어때야 돼? 그냥 늘어져 있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체질상 쟤는 좀 헬스 좀 게을러 보이고 굶떠 왜?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어때? 체질상 이런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사람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타이록신 분비가 좀 많이 나오게끔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체질을 개선한다. 병원에서나 한의학에 가면 체질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 선생님도 체질을 좀 개선해서 타이록신 분비가 좀 억제되거나 그러면 선생님도 살이 좀 찌고 선생님도 성격이 좀 와일드한 성격이 좀 버려지고 막 그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계속할게. 그러면 이 타이록신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암기해야 돼. 타이록신은 뭘로 만들어? 티록신은 뭘로 만들어가 되는 거야. 타이록신은 뭘로 만드냐면 아이오딘으로 만들어. 아이오딘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엄마들이 아이오딘 먹이고 막 그런단 말이야. 너희들은 아직 젊어서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아이오딘은 뭐에 있어? 해조류에 있어. 해조류에 있어. 해조류는 뭐 있어? 미역에 짱 많어. 그 다음에 뭐 있어? 김. 뭐 있어? 다시마에 있는 거야. 됐어? 해조류에 있는 거야. 해조류.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으면 뭐가 형성이 되겠어? 아이오딘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아이오딘 섭취가 충분하지?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타이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가 좋아? 미역국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들이 출산을 한 다음에 뭘 먹었던 거야? 미역국을 먹었던 거야. 우리는 자연 분만을 하면 부모가 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야? 출산이야. 근데 출산을 하고 나면 거의 세포가 탈진 상태인데 밥 먹고 숨 쉰다고 해서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걸 몰라도 알았던 거지. 밥 먹고 숨 쉬고 미역을 먹여서 타이록신 분비가 촉진돼야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된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는 산모들한테 미역국을 먹였던 거야. 그 여러분들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생일날 미역국 먹을 필요 없어. 생일 되면 엄마 미역국 끓여줘야 되겠지.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저를 낳는 동안. 알겠니? 니네가 미역국을 왜 먹어? 알겠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느라고 고생했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야? 미역국이야. 언제? 수능날. 우리는 극도로 긴장을 해야 되고 극도로 에너지를 써야 되겠지. 뇌세포도 쇠포니까. 알겠니? 그래서 수능날이나 수능 전날이나 수능날 도시락 싸갈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미역국인 거야. 미역을 못 싸가면 김이라도. 왜 그러겠어? 아이오딘 분비가 충분해야 되겠고 뇌세포의 에너지가 충분히 소비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내 에너지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은 엄마가 미역국 싸주면 엄마 나보러 미끄러지라는 거야? 무슨 무식 밤때기 때리는 소리 하고 있어. 알겠니? 그럼 바빠서 가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미역을 드시는 거야. 해조류를 먹는 거야. 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소리거든. 정 안 되면 김이라도 싸가. 알겠니? 우리만 먹었는데 알겠니? 이게 전 세계에 알려줘갖고 요즘 유럽 새끼들도 이걸 먹어가지고 유럽 새끼들 안 되는데. 이 영상이 또 유럽으로 퍼질 수 있잖아. 그지?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김? 이거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김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건강식품이지. 그래 여러분들 그 미역 같은 거나 김 같은 거 팔 때 다시마 팔 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도 하고 팔아먹는 거야. 가능하다는 소리인 거지. 왜? 먹어도 어때? 물질 대사에서 그렇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지. 에너지를 소비시켜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김. 요즘 그 유럽 애들이 김을 먹는 바람에 선생님 광천김 먹어. 선생님 겁나 좋아하거든 광천김. 근데 너무 비싸진 거야. 그 전량 유럽으로 수출된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말을 할 거면 들리게끔 해. 나도 너한테 안 들리게 소리한다. 넌 김 먹는 거야 김. 알겠어? 그래서 요즘 김값이 너무 비싸고 다시마 좋은 음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성 피드백하면 답을 뭘로 할 거야? 타이록신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타이록신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타이록신은 물질 대사 촉진이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와. 그렇지. 맨 앞단원에서도 나오고. 오늘 못하겠다. 자, 봐. 다음 시간에 나랑 뭐 할 거냐면 잘 봐야 돼. 호르몬 할 때 체온 조절할 거야. 그럼 잡아.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타이록신은 추울 때 나오겠어? 더울 때 나오겠어? 추울 때 나오겠어? 더울 때 나오겠어? 그렇지. 추울 때 나오겠지. 왜? 물질 대사 촉진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건 40%고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미역과 다시마가 충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끌어올릴 때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야. 짐을 싸냐? 알겠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체온 조절 배울 때 같이 따라오는 게 뭐겠어? 물질 대사 촉진인 거야. 그럼 물질 대사 촉진하려면 무슨 호르몬 나와야 돼? 다이록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호르몬이 각각 따로따로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이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또 배워야 되는데 오늘 그걸 못했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 시상하부야.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가 뭐까지만 할 거야? 감지 센서야. 그러니까 내 몸에 타이록신이 많아 작아. 그건 되뇌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동으로 누가 하는 거야?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는 거야. 시상하부에서. 시상하부에서 느끼는 거야. 야, 너 지금 타이록신이 부족해. 야, 너 지금 타이록신이 너무 많아. 모든 감지 센서가 누구야? 시상하부야. 너 지금 체온이 낮아. 너 지금 체온이 높아. 누구? 시상하부야. 너 지금 혈당량이 너무 높아. 너 혈당량이 너무 낮아. 시상하부야. 그냥 모든 호르몬의 중추, 모든 항상성의 중추 누구야?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고 반응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